제주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JDC 직원이 입건됐습니다. 브로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용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항 면세점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기업이 장악했던 면세점 시장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이 18년 만에 바뀝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두고 출하 준비와 비상품 차단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혁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법 로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재윤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브로커에게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매달 용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최근 완공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JDC는 이곳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던 과장급 직원 38살 김모 씨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며 2달 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브로커 2명과 공모해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에게는 JDC가 발주하는 사업 정보와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며 매달 15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사를 마치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업체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JDC는 김 씨가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건설업자들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브로커와 돈을 건넨 업체 대표 등 5명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 토지를 분양받은 시행사 관계자 또 그 위에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공사 관계자들을 잘 아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공사를 따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징계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수사와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서 향후 징계 수위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은 도내 공기업에서 광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뇌물과 알선 수재 등 개인 비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이익금 전액 재투자를 무기로 제주 면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내후년이면 100만 명이 넘는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외국인 카지노 등 세계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제주관광공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관광공사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일단 저희가 사업자님도 선정하고 그 이후에 1개월 이내에 관광공사에서는 실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내년 9월까지 면세점과 홍보관을 갖춘 3,00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80%를 제주도민으로 뽑고 2020년까지 전체 예상 수익인 2,100억 원을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의 한 50% 정도는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 있고요. 30% 정도는 또 제주 관광의 인프라 개선, 그러니까 수용태세 개선 사업에 투입을 할 예정에 있고. 지난 7월에도 시내 면세점 특허를 얻은 제주관광공사는 출국장 면세점 특허까지 받게 되면 제주에서만 3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물론 JDC 면세점도 지역사회 환원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 대표들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시스템과 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주도와 함께 투명한 경영과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역민을 우선 고용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화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도연합회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농업인 총궐기대회 참가에 앞서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내년부터 제주 농수산물의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며 제주 감귤과 월동채소의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요즘 농가와 선과장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18년 만에 새로운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출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실태와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내 한 농협 선과장. 새로운 감귤 규격에 맞는 선과기를 들여놓고 막바지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부터 2L까지 모두 5단계, 0번에서 10번과까지 11단계로 나뉘던 기존의 분류 기준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크기가 제일 작은 2S 규격의 지름이 49에서 53mm로 기존의 비상품으로 분류됐던 1번과 감귤 대부분이 상품에 포함됩니다. 농가들은 출하 초 혼란이 예상되지만 소과 상품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로 나오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농가들도 5단계로 되니까 좀 단가에도 좀 기대는 부분도 크고. 일부 농협에서는 새 규격 적용에 맞춰 소포장 출하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15kg 상자 출하가 대세이던 시절 가장 먼저 10kg으로 포장 상자를 줄인 효돈농협은 다음 달부터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감귤을 5kg 포장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0kg는 이제 한 가정에서 먹는 양이 많다, 버리는 게 많다. 이런 소비자들이 하나의 호응이라 할까, 소비자들의 욕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농협을 통한 개통 출하가 이루어지는 선과장들은 이렇게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선과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택배로 출하되는 경우는 새 상품 규격 기준 적용이 안 돼서 여전히 유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5일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품질 검사원 교육이 한창입니다.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된 선과장은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선과장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을 2차례 이상 출하하다 적발된 선과장은 6개월 동안 품질 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어 감귤을 출하할 수 없게 됩니다. 6개월간 위촉이 안 됨으로써 당해년도에는 선과장 운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15건이나 적발돼 감귤 죗값받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택배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48%에 그치고 있는 개통 출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당도의 차이가,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가 너무 폭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개통 출하 위주로 많이 간다라면 아마 정리가 많이 되지 않겠냐.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에 대해 제주도가 내놓은
선과장 폐쇄라는 초강수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명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공선 출하회 발대식이 오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공선 출하회는 제주 감귤농협조합원의 20%인 2천여 명으로 꾸려졌으며 감귤 생산에서부터 선별과 출하, 판매까지 공동으로 해서 명품 감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교육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제주 감귤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저녁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성판악에 145mm를 비롯해 서귀포 131, 성산포 57, 제주시 43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온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모레까지는 파도가 높게 일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인 버즈 올드린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버즈 올드린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가 우주 항공기지의 최적지로 보인다며 제주 어린이들도 우주에 가는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즈 올드린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에 이어 두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고 한국전쟁 당시 공군 전투 비행사로 참전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주 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급속히 사유화되고 있다며 도시 경관과 함께 옛 도심 활성화,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도 내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